심야 시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택시가 초록불로 바뀌자 출발합니다. 그 순간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듭니다. 택시와 부딪힌 충격에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생이 탄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 사고 위험이 높지만 깔끔한 디자인에 묘기도 부릴 수 있어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특히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앞바퀴에 달린 제동장치를 떼는 게 유행입니다. 왜 픽시 자전거를 하게 됐어요?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처음 살 때 내장에 앞브레이크만 달렸었어요. 픽시 자전거는 이렇게 별다른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돼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기 어렵고 미끄러질 위험이 커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최대 13배가 넘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기장에서 타는 자전거예요. 바로 멈춰야 되는데 이 픽시라는 자전거는 이제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서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진 뒤 경찰이 단속에 나섰지만 강제로 주행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승용차 옆에 자전거가 쓰러지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공원 앞 경사로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차는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브레이크 못 잡아서 박았어요. 자전거 스피커랑 전자벨이랑 달려있어가지고. 사고가 난 자전거는 경륜 대회용 픽시 자전거. 변속 기어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장치가 있더라도 제때 멈춰 세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이른바 스키딩 기술을 위해 제동장치를 일부러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매할 때는 브레이크가 당연히 장착이 돼 있죠. 주로 뒤에 스키딩을 하기 위해서는 뒷브레이크 쪽이니까 뒷브레이크 무조건 떼고 타고요. 이렇다 보니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페달을 멈춰야만 제동이 가능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최대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내는데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13배가량 더 깁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한 반 바퀴 정도 이렇게 제동거리가 나와지는데 일반 도로에서 타가지고는 제동거리가 안 나오죠. 숙련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고. 지난해 전체 자전거 사고는 5,500여 건, 이 가운데 1,400여 건, 즉 26%가 청소년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개학을 맞아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고 픽시 자전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정인입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지그재그로 고개 주행을 하던 자전거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입니다. 속도감이 좀 빨라가지고 일반 자전거보다 좀 스릴이 즐기고 그러려고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페달을 멈추면 뒷바퀴도 멈추지만 그만큼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페달을 뒤로 굴리면 후진도 할 수 있고 페달로 자전거를 멈추는 스키딩 기술 등 고개 주행도 가능해 아예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그냥 멋부리려고 그냥 브레이크 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픽시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한 달 계도 활동을 벌인 경찰은 내일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벌써 인터넷엔 가짜 브레이크를 달아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꼼수까지 올라오는 상황. 경찰관들은 단속을 위해서 정지시켜서 실제로 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픽시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